12월 8일 오전 핸드폰을 켜니까 녹화를 하려고 하니까 얼굴에다 펜타닐 경련제 비소 쏴요. 소리치게. 오전 1시 12분이에요 12월 8일. 오늘도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출근을 해가지고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화학무기를 외부치료기라고 숨겨놓고 전 국민에게 치료라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시해서 죽이려고 출근을 해서 오늘도 테러를 하고 있어요. 저에게 화학무기 테러를. 발등에다가 지금 펜타닐을 쫙 쏴요. 얼굴하고. 조금 아까부터 제가 여기 지금 또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10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조금 저기 스타그래프트 한 판 하고, 방금 전까지 스타그래프트 한 판 하고 지금 요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스타그래프트 할 때 키보드가 괜찮았어요.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말 못하게 펜타닐 쏴요 얼굴에.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원격 의료법으로 키보드를 조작하고 있죠. 전 국민의 전부 핸드폰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미리 치료한다면서. 방금 전까지 게임을 할 때 괜찮았던 키보드가 또 글을 못 쓰게 이렇게 또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못 쓰게 키보드로 또 장난을 치고 있어요. 급성 감염병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제가 안 쳐져요. 이 장난을 계속 지금 몇십 분째 지금 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안 쳐져요. 지금 요 한 줄도 억지로 제가 지금 다른 거는 억지로 맞춰가지고 친 거예요. 염증과 질병이 악화되어서 자 이렇게 쳐져요. 여자가 안 지키는 거고요. 지읒하고 의자가 안 지켜지는 거고요. 이렇게 쭉 안 지켜지는 거예요. 글씨들이. 키보드가 하나씩 안 지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게임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 키가 다 먹혔었어요. 발등하고 얼굴에다 경련제 비소 살인캐스를 갖다 부어요. 이거 지금 영상 찍는다고 눈에다가 마취제 쏘고요. 눈을 못 뜨게. 자고 일어난 지 지금 3시간 됐어요. 10시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제가 밤 지금 오전 1시에요. 3시간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난 지. 그런데 얼굴에다 눈을 못 뜨게 마취제 쏘는 거예요. 쾌하게. 미친 사이코 새끼들이죠. 자고 있는 사람한테 화학무기 테러해가지고 깨워놓고 자고 일어난 지 3시간 됐는데 얼굴에다가 마취제를 쏘는 거예요. 이해 못하게. 지금 WHO가 지난 80년간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로 전 국민을, 전 세계인들을 항생제로 거짓 치료를 해서 항생제는 세균 감염병 치료제예요. 말을 못하게 얼굴에다 펜타닐 쏴요. 자신들의 만에 이 글로 그것을 써가지고 인류에게 알리는 건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로 지금 영상을 찍는 것조차 못하게 얼굴에다 펜타닐 쏘는 거예요. 지금 WHO가 지난 80년간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항생제를 소염제, 스테로이드제, 신약, 항바이러스제, 항류마티스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현대의학의 모든 치료제는 항생제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다. 세균 감염병 치료제인 항생제만 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항생제에다가 그러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항바이러스제라고. 항류마티스제. 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래 놓고 인류의 모든 질병은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감염이 되어서 일어나는 말 못하게 펜타를 쏴요. 되어서 발생하는 감염병이에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염증이 발생하면서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 암,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이렇게 악화가 돼서 결국엔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항생제는요, 세균 감염병으로 그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합병증, 난치병, 불치병으로 이렇게 악화되는 질병은 항생제로 모두 30일 만에 완치가 돼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난치병, 합병증, 난치병, 불치병으로 악화돼서 죽어가는 이 감염병은 세균 감염병 치료제나 항생제로는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아요.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염병에 잠시 염증만 줄여줘요. 그래서 이 현대 의학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바이러스 감염자가 모든 질병자가 병원에 가면은 항생제를 30일 투약해 해서 말 못하게 페타를 쏴요. 완치가 된 사람들은 세균 감염병 질환자로 분류를 하고, 완치가 안 된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모두 분류를 해요. 이걸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표본 조사라고 해요. 그래 놓고 바이러스 감염자들에게, 그러니까 현대 모든 질병자들은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죠. 왜?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모든 인류의 질병은 그 감염병인데, 거기에다가 모든 세균 말 못하게 하려고 펜타를 계속 써요. 그래요. 손하고 얼굴에다 버벅거리게 하려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병자들에게 항생제를 30일 투약을 해가지고 세균 감염병 질환자들은 30일 만에 완치가 되고 또 써요. 완치가 되니까 나머지 완치가 안 되는 질병자들은 전부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에. 환자들 몰래. 양아치 새끼들이죠. 그래 놓고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 암, 난치병, 불치병까지 여러분들이 악화가 될 때 그 기간이 십수년에서 수십 년간 계속 항생제를 때려 붓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예? 예? 이 새끼들이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항생제를, 개인병원에서 어떠한 항생제를 얼마큼 넣는지 차트 있죠, 차트. 그게 개인병원에서 차트를 종합병원 가면 차트를 보내주죠. 개인병원에서 항생제를 몇 미리그램짜리를 몇 년간 투약을 했는지 그거 기록한 걸 보내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만약에 5mg짜리를 10mg짜리를 3년간 때려봐서 초창기에는 항생제가 들어가면 항생제는 강력한 소염작용이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염증이 잠시 줄어요. 그때 통증 치료제, 대증 치료제라고 해서 통증 치료제 있죠. 뭐 근육통 완화시키는 약, 해열제, 뭐 관절 뭐 두통제 이런 거. 일반적으로 잠시 통증을 줄이는 약하고 항생제를 같이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투약을 해가지고 염증을 잠시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수법으로 그걸 때려보면은 환자들은 개인병원 가서 염증 질환이 치료가 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항생제의 부작용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염증 질환이 만성 질환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개인병원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만성 질환으로 악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종합병원을 가라고 그러죠. 만성 질환은
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때 개인 병원에서 항생제 몇 밀리그램짜리를 몇 개월에서 몇 년간 투약한 거를 그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그럼 종합병원에서 그걸 보면은 이 환자에게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에게 항생제를 10mg짜리를 투약을 했다. 그것도 환자들 몰래 얘네들이 투약을 하는 거예요. 환자들은 진단서 끊어져서 그 진단서 가지고 병원에서 약 사 먹으면 무슨 약인지 모르잖아요. 이름이 전부 영어니까. 응? 그러면 개인 병원에서 10mg 항생제를 수개월에서 수년간 투약을 했다면 종합병원 가면은 20mg 항생제를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바로 염증이 줄어요. 항생제는 바이러스 감염병의 염증을 잠시 줄일 수 있는 그 소염작용이 강해요. 그래서 잠시 줄이고 대증 치료로 통증 치료제로 통증을 잠시 줄이고 아유 어때요? 질병이 많이 나았죠? 만성 질환이 많이 나았죠? 염증 질환이 만성 질환으로 악화된 게 많이 나았죠? 이러면서 이제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술 담배 하시면은 식사 관리 잘못하시면은 질병이 악화가 돼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항생제 투약에서 염증을 잠시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염증을 잠시 줄여놓고 10mg 개인 병원에서는 10mg으로 잠시 줄여서 재산을 강탈했잖아요. 종합병원에서는 20mg를 투약을 해가지고 잠시 염증을 줄여서 재산을 강탈한 후에 몇 개월 후면은 그 20mg 항생제 그 부작용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합병증으로 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술 담배 안 하셨어요? 스트레스 받으신 거 없었어요?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집안에 살다 보면 부모가 형제가 죽을 수도 있고, 예? 뭐 결혼을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염증이 발생하고 질병이 합병증으로 암, 희귀병으로 악화가 된 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가족력 유전병 때문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합병증으로 합병증, 암, 난치병으로 합병증, 암, 희귀진화로 악화가 되면 또 대학병원으로 보내죠. 그러면은 대학병원 가서 또 스테로이드제를 투약을 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제는 항생제로는 더 이상 염증을 잠시 줄일 수가 없어요. 합병증부터는. 그때는 항생제보다 2배 강력한 스테로이드제를 투약을 하는 거예요. 항생제는 인체에 30일 이상 투약을 하면 질병이 염증이 발생하면서 질병이 악화가 돼서 빨리 죽게 돼 있어요. 스테로이드제는 15일 이상 투약을 하면은 인체에 면역력이 수십 배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질병이 수십 배 악화가 돼요. 그런 식으로 또 대학병원 가면은 스테로이드제를 투약을 하고 항바이러스제라고 항바이러스제 아니에요. 항생제예요. 전부. 항류마티스제 그것도 다 항생제. 소염제도 항생제고요. 예? 그런 항생제를 이름만 바이러스 감염병 질환 치료제인 것처럼 바꿔놓고 그걸 또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염증이 또 잠시 줄죠. 통증 완화제 또 먹으면 통증이 잠시 줄죠. 점점 고용량으로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아유 질병이 좀 어떻게 해요? 낫죠? 이래놓고 몇 개월 후에 또 재산 강탈하죠. 몇 개월 후에 또 그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암, 합병증, 희귀병이 난치병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구랄까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은 현대의학이 원래부터 치료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 암,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으로 악화되면서 죽는 기간이 수십 년이 걸려요. 이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자연 악화 기간이. 그런데 거기다가 항생제를 투약해서 수년에서 십수년 만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환자들은 모르죠. 자신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게 항생제 부작용 때문에 10여 배 빨리 죽는 건데 자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용 유전병 때문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과 가족을 원망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력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 가족에게 전염이 돼서 또 질병이 발생하면 그 후손들에게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부족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합병증, 난치병, 불치병 모두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응? 응? 이들이 질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는 거예요. 심리치료, 나치즘, 집단 괴롭힘, 응? 외부치료, 화학무기, 예?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발사체를 외부치료기라고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국으로 외치면서 사방에 숨겨놓고 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방역이라면서 빨리 죽이는 거예요. 응? 바이러스가 강해져서 질병이 악화되면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서 질병이 전염된다.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고 그 질병자들이 코로나 감염자들이고 그 질병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기 때문에 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만든 거예요. WHO의 긴급대응팀이라고. 나치 부대죠. 나치 부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과거 정신과 의사들이 했던 방역팀 나치 부대. 탈병원화 탈수용화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숨어가지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의료인들이 화학무기 발사체를 사방에 그 일대 나치 731이 만들어 놓은 신경작용조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기라고 발사체를 사방에 숨겨놓고 찾아가는 서비스. 24시간 납병원화 해가지고 집에서 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자살 방지원들이 이용해서 재산을 뺏고. 응? 이 짓거리를 지난 8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인류 최고의 강력한 4급의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자 긴급 대응팀이라고 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방역팀, 나치 수용소죠. 탈수용화 해가지고 지금은 수용화가 아니라 옛날엔 가뒀잖아요. 탈수용화, 인권을 위해서 가두면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 새끼들은 사이코 새끼들이에요. 응? 응? 지들이 옛날 나치들이 이렇게 수용화라고 해가지고 잡아다가 재산을 뺏고 죽여서 그게 두둑이 나서 사형을 받았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나치 731들이. 그렇게 안 당하려고 탈수용화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사방 외부 치료기라고 숨겨놓고 쏴서 자살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시민들 자살방지원들에게 이용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스미스 피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탈수용화를 해야 된다. 이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완전 이 새끼들은 사이코 새끼들이에요. 악마 새끼들이죠. 응? 그러한 지금 자료를 쓰고 있는 걸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응? 화학무기 테러를 이렇게 하는 것도 부족해서 키보드 가지고 이거 지금 며칠째 이 새끼들이 이러고 있죠. 응? 이걸 못 쓰게 해. 키보드를 이렇게 하면 이걸 못 쓰잖아요. 뭘로 써요?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 지금 이재명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들 그 후손들까지 처벌하겠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들은 그 수개월 후면은 이제 사형을 받아요.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료가 컴퓨터로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료가 코로나 3법에 의해서 국방부로 자료가 모두 가고 있고요. 예? 이들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하는 계엄사령관으로서 경비계엄령에 계엄사령관으로서 국민들 10명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 사형이에요. 예? 그런데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고 있고 예? 이들은 지금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만 해도 이 지역에서 수만 명 이상의 국민을 지난 8년간 치료를 하면서 재산을 받고 죽였어요. 예? 그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부라고 미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바꿨죠. 작년에 발표를 했죠.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AI 생화학 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그들은 기업들이고
그들로부터 인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행동하겠다. 그들을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부로 바꿨어요. 전쟁부는 미국 국방부를, 전쟁부는 나치즘 2차 대전 때 나치들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을 시켰던 게 미국의 전쟁부고요. 미국의 내무부예요. AI 생화학 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그들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거하겠다라고 80개국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 예? 뉴스에 그렇게 작년에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내무부가. 그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3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킨 존재가 누가 있어요? 전 세계인들을 방역이라고 양성무증상으로 다 등록이 됐다고, 감염자로, 모든 질병자로서 모두 방역이라고 죽이고 재산을 빼야 된다고 지금도 전 세계인들 3분의 1 이상을 죽인 시점에도 계속 출근들을 해서 계속 이렇게 서비스 피싱을 가장해가지고 재산을 빼고 죽이고 있는데 3년 안에 모두 이들, 지금 2년 남았죠. 2년 안에 모두 이들 손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이걸 자제할 수가 없죠. 미국이나 모든 정부가. 예? 그들도 다 죽는데 방역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부하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전문가에게 맡겨라.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사인을 했어요. 계약을 한 거예요. 기업이에요. 사설업체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있다. 응? 어느 국가도 아니고 기업이다. 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죠. AI 생화학무기,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사방에 숨겨놓고 BCI 장비라고 국민들 벽투시기로 감시하고 생각까지도 읽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모니터 수십 대 깔아놓고 거기 의료인들이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코드 등록해놓고 왜 AI 생화학무기 외부 치료기에서 화학무기 쏴가지고 죽이는 게 그게 AI 화학무기 발사체예요.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아니면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래서 미국이 옛날 나치 7.3의 정신과 의사들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시켰던 내무부하고 전쟁부를, 그게 전쟁부라는 거는 나치들을 섬멸할 때 뉘른베르크 재판에 세웠었던 게 전쟁부예요. 그 일이 끝난 후 전쟁부를 국방부로 바꿨죠, 이름을. 그런데 70 몇 년 만에 작년에 전쟁부로 다시 바꾼 거예요. AI 생화학 무기들, 테러범들을 섬멸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80개국하고 협의가 끝났다. 지금 80개국하고 협의해가지고 AI 생화학 무기 테러범들을 섬멸하고 세계평화를 위해서 섬멸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각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다 차려져서 방역이라고 이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AI 생화학 무기로. 코에다 경련자고 비서 쏴요. 소리치게.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세계 국가의 이 미국의 전쟁부하고 FBI 테러범들을, 전 세계의 테러 집단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FBI는. 그 다음에 전쟁부는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 치료한 자료가 국방부로 가고 있고, 그 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는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방부에 있는 메인 서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 치료하는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는데 그 메인 서버는 미국의 자산이에요. 합동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예? 우리 연합국가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와야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해가지고 몇 명의 재산을 뺏고 죽였는지,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키를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메인 서버를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이나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쏜 거나 무슨 지시를 내렸는 거나 그걸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3법에 의해서 심리치료 외부 치료한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나치들을 뉘른베르크 재판에 세웠던 전쟁부가 와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서
코로나 3법은 뉘른베르크 재판, 뉘른베르크법이에요. 예?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들은 계엄 사령관으로서 옛날 나치 7.3의 정신과 의사들처럼 방역이라고 지금 방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세우려고 10명 이상 재산을 뺏고 죽이면 사형이니까. 그래서 과거의 나치들을 뉘른베르크 재판에 세웠던 그 전쟁부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 AI 생화학무기 테러범으로부터. 그래서 전 세계 파견이 된 거고, 이들을 수사할 수 있는 거는 FBI예요. 전쟁부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부는 뉘른베르크 재판에 세우는 사람들이고 이 자료를 확보해서 FBI에다 주는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내무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10명 이상 죽였는지 재산을 빼앗았는지 내무부가 확인을 하고 내무부가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전쟁부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한 자료를 국방부로 지금 그 서버로 가 있는 거를 국방부니까 연합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전쟁부 미국의 나치들을 뉘른베르크 재판에 세웠던 그 전쟁부가 와서 이 서버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서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쟁부만이. 그 자료를 가지고 FBI가 테러범으로 AI 생화학무기 테러범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 예? 이 명분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FBI가. 그래서 내무부에다 보고를 하면요. 내무부가 나치들을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재판을 받게 한 게 내무부예요. 이들이 뉘른베르크 재판에 세우는 거예요. 이들을. 그러면 또다시 전쟁부가 그 군사재판소죠. 전쟁부가 뉘른베르크 재판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6시간 만에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계 기구가 세계 미국의 이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치들을 섬멸하겠다. 그들의 후손들까지 처벌하겠다. 예? 앞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8년간 지난 8년간 시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심리치료라며 집단괴롭힘,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미드, 집단속행, 집단서폭행, 차량으로 들이받고 벽돌로 던지고 몽둥이로 후드로 패고 납치하고 장기 밀매하고 이런 새끼들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이거를 전부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에게 심리치료라고 시킨 거예요. 예? 예? 그 자료를 FBI에다 넘기려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해서 군사에 있는 거는 군대에 있는 거는 군대에 있는 거는 전쟁부가 확인을 할 수 있죠. FBI에다 넘겨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자살방지원들 공무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서 한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우리나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법안을 바꾼 거예요. 공무원법을.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발에다 어마어마하게 써서 지금 자리 바꿔야 돼요. 발을. 발을 다 적셨어요. 살이 깼어. 발에다 쏘고 발을 보통 쏘고 발을 비비니까 얼굴에다 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경련제하고 비속을 계속 쏴요. 떨면서 소리치게. 네?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료가 국방부로 가는 건 전쟁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에게 시킨 건 전쟁부도 수사를 할 수 없고요. 미국에. FBI도 수사를 할 수 없어요. FBI는 전 세계의 테러,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AI 생화학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걸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나라의 수사까지 시민들까지 수사권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수사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넘겨야 돼요. 80개국이 그걸 협의를 한 거예요. 전 인류를 AI 생화학무기로 고문해서
죽이는 사륙하는 집단이 있다라고 80개국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제거하기로 협의를 봤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을 공무원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말 계속 못하게 펜탈 계속 도는 거예요. 다리에다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걸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법을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앞으로는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동안 상위기관에서 상위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작년에 8년 전에 2017년도 5월달에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기업 모든 직장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계엄사령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복지센터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을 하고 모든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르고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게 만들어 놓은 나치법 경비계엄령법이에요. 예? 중학교 때 우리 모두 배웠죠. 정부하고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주권, 생명권을 파괴하는 그거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즘이다. 나치즘이에요. 방역이에요. 나치즘이라는 건 방역이에요.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의료인들이. 그래서 그러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8년간 공무원들을 시켜서 시민들을 시켜서 같은 시민들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심리치료를 하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은 전유도 거짓 미투 집단성추행 집단성폭행을 시키고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숨겨놓고 쏘게 해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여온 거예요. 이 자료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치료를 하고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에게 이 지시를 내려요. 그걸 원격 의료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피해자들 나가면은 자살방지원들이고 경찰이고 둘러싸면서 핸드폰으로 쳐다보면서 이러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온 지시대로 꼭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정신질환자니까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라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 보복운전유도 거짓말도 집단성추행 집단성폭행 이걸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카톡으로 통화나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내용을 모두 지우라고 지시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전부 압수하겠다. 포렌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집단인데 그동안 상위기관에서 국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스미싱 범죄 등 해를 가하는 지시를 내려왔다. 앞으로는 절대로 따르지 말고 그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지시를 했을 때 위 공무원에게 보고를 해라. 이게 며칠 전에 바뀐 공무원법이에요. 그리고 스미싱 범죄 등 이 집단들의 이 지금 범죄를 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 환자는 국방부로 가는데 시민들을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로 위조해서 죽인 자료는 없거든요. 국방부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료는 따로 지금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들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시를 받지 말고 모두 보고해라. 그리고 핸드폰은 모두 가져와라. 그리고 이 스미스 범죄, 스미스 말 못하게 펜타닐 써요. 스미싱 피싱 범죄 펜타닐 써요. 예? 이 범죄자들을 앞으로 그동안은 개인적인 범죄로 수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조직범죄로 이거 바꿨어요. 며칠 전에 조직범죄로. 이건 뭐냐? 개인이 걸리면 이 비트코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민들에게 시켜서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국민들에게 심리치료라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빼앗았던 그 자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시했던 자료 그걸 핸드폰을 전부 압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하는 사항을 전부 보고하는 공무원들에게 보고하라는 방식으로 전부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요. 그동안 8년간 핸드폰으로 지시 내리고 지웠던 거를 포렌식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미싱 범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국민들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던 거는 현재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개인의 범죄로 개인 범죄로 수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단 조직 범죄로 바꿨어요. 이건 뭐냐? 윗선이 공무원하고 시민들에게 시킨 그 윗선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다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당장 가서 수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도망가니까. 네? 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 포렌식하고 보고한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킨 거 보고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미싱 범죄를 과거에는 개인 범죄로 해서 3년간 공소시효였는데 10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차려진 지 거의 8년 됐거든요. 그러면 8년 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를 하며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공무원 자살 방지원도 시켜가지고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은 게 전부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료가 모두 핸드폰에 다 남아있고 국민들 공무원들이 다 그동안 해온 거 다 기억하죠. 다 보고하고.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스미싱 피싱 범죄로 재산을 빼앗고 심리 치료를 하면서 지시했던 내용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집을 하고 있고요.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를 쏴서 국민들을 몇 명 죽였는지는 미국 전쟁부가 와서 지금 FBI하고 내무부가 와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나치들을 그들의 후손들까지 섬멸하겠다. 물론 그 기사에 보면은 12.3 사태, 탄핵, 저기 내란 범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린 거, 그것도 같이 언급을 했죠. 왜? 탄핵 계엄령 대통령이 정당한 법안 법과 권력으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죽이지 않았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불법이에요. 같은 계엄령인데 계엄사령관으로서 경비계엄령이죠. 방역이라고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직접적으로 화학무기로 죽였어요. 인류를 3분의 1 이상을 치료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기사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스미싱 피싱 범죄자들이라고 같이 이제 이걸 묶었죠. 민주당은 국힘당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면 지금 적대시하고 있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적대시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힘을 습관적으로 그냥 적대시하는 거고요. 절대로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치 혐의는 절대로 없어요.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이고 방역이라고 화학무기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스미싱 범죄 집단들. 그 기사에 보면 스미싱 범죄 집단 나치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 치료를 하면서 스미싱 범죄,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위장해서 공무원들, 시민들을 이용해서 시킨 거 핸드폰 전부 가져와라. 그것도 이제 12.3 사태 때문에 12.3 사태 때문에 계엄령에 연루된 사람들을 저거 하겠다? 그런데 왜 그 스미싱 범죄가 왜 거기에 포함이 되고 10년간 스미싱 범죄를 한 거 처벌 기간을 왜 10년으로 갑자기 늘리고 왜 윗선에서 지금 앞으로는 윗선에서
국민들에게 해를 가하는 지시를 공무원들에게 내리는 것은 절대로 따르지 말고 그것을 모두 보고하라는 명령이 왜 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예? 공무원법하고 나치즘이라고 그들을 후손들까지 처벌하겠다라는 기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고, 미국이 이들의 화학무기 테러한 거 외부 치료 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 전쟁부하고 내무부하고 FBI가 출동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이거 80년간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로 거짓 치료를 하고 국민들의 질병을 악화시켜서 방역이라고 바토를 받아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산을 뺏고 죽여 이 만행 이거 기록하고 인류에게 알려서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화학무기를 때려부면서 키보드를 못 지켜 지금 계속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친 새끼들이죠. WHO의 똥개 사냥개 새끼들. 망상병에 걸린 전염병에 걸린 정확하게 기록으로 납니다. 지금 12월 8일 오전 1시 53분이에요. 네. 이들이 그동안 사형을 받지 않고 있다면 왜 전 인류를 죽이고 WHO가 거짓말을 해서 인류를 사륙해온 것을 감추기 위해서 왜 끝까지 이 짓을 했는지 요거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불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테러를 가한 컴퓨터로 테러를 가하고 키보드 테러를 가하고 화학무기 테러한 자다. 자, 그 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얼굴까지도 물어볼 거예요. 왜들 그랬는지. 자신들은 물론이고 후손들까지도 나치로 치료를 하면서 자식, 부모, 형제까지 죽이면서 나치로 규정이 돼가지고 21세기에 자식들까지도 그 피해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도 국민 전 인류 3분의 1 이상을 방역이라고 죽여놓고도 출근들해서 이식거리하는 WHO의 미친 사냥개 새끼들, 정신병자 새끼들이죠. 사이코 새끼들. 물어봐야죠. 무슨 정신병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하니까. 코에다 싸요. 코에다. 마취제 막 흡연 욕구제 얼굴에다 계속 때려부는 거예요. 얼굴에다. 영상 찍는다고 어마어마하게 화학무기 테러를 가는 거예요. 지금 영상 찍는다고. 키보드 약을 이렇게 안 썼었어요. 키보드가 안 돼서 이거 쓸 수가 없으니까. 인류 목숨이 장난이에요? 에? 이 새끼들은 사람 목숨을 지들 발톱에 때만 두면 안 여겨요. 사이코 새끼들이라. 콧구멍에다 써요. 커피만 마시면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곤란졌어요. 미친 사이코 새끼들, 비응신 새끼들, 비응신 불쌍 새끼들, 정신병자 새끼들. 국민들은 이들에게 가짜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져서 이들 손에 화학무기로서 치료라는 명분으로 사륙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있죠. 이들은 인류에게 공식적인 합법적인 정신질환 새끼들이에요. 정신질환자 새끼들이에요. 정신질환 종합 선물 세트, WHO의 사냥개. 여기까지 해서 정확하게